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찬원 씨는 가수도 좋지만 변호사가 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직업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찬원 씨는 가수도 좋지만 변호사가 정말 딱 어울리는 직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찬원 씨 머리가 좋고 너무너무 기억력 좋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로스쿨 다녀서 변호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력, 암기력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찬원 씨는 인류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찬원 씨가 변호사가 된다면 어느 변호사보다도 더 훌륭한 아주 인간적인 변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장사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들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없게 해서 승소효를 올림으로써 본인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그게 변호사지 뭐 별개 변호사겠습니까? 때문에 변호사는 승소율 올려서 자기 몸값 올려서 수입 많이 하는 거, 장사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억력 좋은 장사꾼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물론 변호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변호사들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만 별로 저는 변호사에 대해서 존경심 가지 않습니다. 법망을 빠져나가는 그것을 연구해서 승소율을 높이는 것이 변호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찬원 씨 같은 사람이 변호사 되면 정말 인류애적 변호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훌륭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면 변호사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기면 변호사가 능력 있는 변호사라고 그랬는데, 제가 재판을 해본 결과 재판은 서류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잘 써야 된다, 서면을 잘 써야 된다, 논리를 잘 세워야 된다. 이것이 능력 있는 변호사라고 변호사 스스로 말합니다. 맞습니다. 말싸움보다는 재판은 서류에 의해서 근거해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말보다는 서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건을 이겨야 능력 있는 변호사라고 평가를 받는데, 상식적으로 저는 재판을 많이 해봤습니다. 변호사 없이 재판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재판장에서, 법정에서 느낀 제 경험을 얘기한다면,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는 변호사만 믿으면 안 됩니다. 변호사가 이기기 위해서는 본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서류를 단단하게 해다 변호사를 줘야 됩니다. 변호사 사건을 자기 일처럼 서류 그렇게 준비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요청이 있건 없건 사건과 관련된 증거 서류를 변호사한테 빠짐없이 해다 줘야 됩니다. 그것이 재판에서 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또한 변호사한테 본인의 약점을 숨기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변호사한테 자기가 처한 상황을 말해야 됩니다. 특히 약점이 될 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변호사한테 샅샅이 털어놔야 됩니다. 본인의 그 쑥스러움이라기보다 치부를 드러내지 않게 해서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법정에 가서 빵빵 터집니다. 집니다. 변호사한테는 솔직히 얘기하고, 특히 자기한테 약점 치부가 될 만한 걸 반드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재판에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변호사한테만 맡겨놓고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면 집니다. 재판에 나가서, 변호사의 재판 있는 날 나가서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가 변호사한테 이 부분을 지원해야 되겠구나, 챙겨줘야 되겠구나 하는 걸 본인이 직접 알고 재판에 임해야 됩니다. 재판에 반드시 나갈 것, 재판 결과에 의해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다 변호사 손에 딱 쥐어줄 것. 변호사가 스스로 노력해서 서류 찾지 않습니다. 변호사 장사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약점을 반드시 털어놔라. 이 세 가지가 재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기면 변호사도 좋고 본인도 좋고, 근데 지면 나만 억울하지. 변호사는 아무 손해날 게 없어요. 수임료 다 받았잖아요. 네 일이냐 내 일이냐, 그냥 나는 돈 받고 그냥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했으면 됐어. 변호사 손해날 거 없습니다. 손해내면 나만 손해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재판에 참여하고, 재판에 참여해서 필요한 서류를 갖다 주고,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 약점을 다 털어놓고, 이게 저는 재판에서 이기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로스쿨도 생기고 사법고시가 없어졌죠. 그래서 로스쿨에서 배출되는 변호사들 사법고시 그 출신보다 별로 법률가들의 수준이 저는 하향 평준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판사들은 별로 사법고시가 없어졌으니까 사법고시에서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를 하거나 경력자, 즉 검사 출신이거나, 검사 출신은 사건을 조사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력이 있죠. 그 다음에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사람들, 대형 로펌이 그 변호사를 뽑을 때에는 실력 있는 사람 뽑지 않겠습니까? 대형 로펌이 승소율이 높아져야 그 회사가 커지니까요. 그리고 국선 변호사, 예전에는 국선 변호사가 실력이 없었는데 국선 변호사 중에서 판사가 임용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국선 변호사들도 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국선 변호사를 임용하기 위해서는, 채용 국가에서 해주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해주죠. 자기 힘으로 변호사를 수임할 여건이 안 되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복지 차원에서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을 우습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요즘 변호사들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회사에 취직하는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근데 국선 변호사는 한 달에 500만 원씩 주고 본인이 영업을 안 해도 되고, 또 국선 변호사로 활동하면 판사로 임용될 그 기회도 열려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실력이 짱짱하다 그럽니다. 짱짱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안방 판사를 보면서 이찬원 씨가 참 변호사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러다 보면 뭐 이찬원 씨 할 게 너무 많아서 가장 어떤 일을 해서 이 사회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찬원 씨, 그리고 그 변호사들이 갖는 직업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찬원 씨도 직업병 얘기를 좀 했어요. 이찬원 씨 대구에 행사가 2개나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행사를 부랴부랴 마치고 이제 다음 행사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찬원 씨를 기다리는 팬들은 다 또 손을 한 번씩 잡아줘야 되니까 손을 열심히 잡고, 이제 또 아버지가 본가가 대구이니까 막 악수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 아버지가 와 계시는데, 아버지도 대중틈에 끼어 있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하고도 악수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찬원 씨 얼마나 성실하게 대중들하고 악수를 했으면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악수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찬원 씨는 공사가 구분이 명확하고 상황 판단이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방 판사에서 정말 또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이찬원 씨 출연하는 이 안방 판사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다.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